안녕하세요. 예비 중1 학생들. 이번에 2021학년도 중학교 진학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중학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자 작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명 슬기로운 중학생활. 선생님은 그 진행을 맡게 된 교사 이혜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이 영상에서는요, 크게 4가지 주제별로 여러분들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중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았고요. 영상 잘 시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중학교 생활, 초등학교랑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당장 여러분 머릿속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둘이 서 있으면 눈에 띄는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바로 복장입니다.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시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사복이 아닌 교복 차림을 입고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는데요. 교복이라는 건 크게 동복, 하복, 춘추복 이렇게 3종류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절별로 날씨에 맞춰서 학교 안내에 따라 착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복 착용은 기본적으로 교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예비 소집일을 전후로 해서 교복 구입을 하러 많이 가시게 될 텐데요. 이때 가급적이면 약간 사이즈를 여유 있게 구매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들어가서 예뻐 보여야지 하면서 교복을 좀 타이트하게 혹은 줄여서 입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학교 시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체적으로 2차 성징이라는 걸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키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너무 딱 맞는 교복을 구매를 하시면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셔서 교복을 다시 구매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교복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선생님 좀 팁을 드리자면요. 사실 교복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닥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시면 학교 홈페이지나 혹은 예비 소집일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알아보시면 각 학교별로 교복을 좀 더 구매하기 쉬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교복 공동구매라든가 교복 물려주기 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학교에다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희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학교별로 그 각 내용들이 안내가 되고요. 각자 학교별 교복 금액대에 따라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교복비 지원이 시급한 친구들은 학교에 문의를 넣으셔서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교칙에 따라서 교복 이외에도 장신구, 화장, 두발 규정 등등의 이제 교칙에 준수한 제한 사항들이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하시면 우리 교칙 너무 답답해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교칙 위반하시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교칙은 항상 준수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교칙 준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인지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판단하실 때 제일 첫 근거가 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교칙은 꼭 준수하시되 만약에 그럼에도 우리 학교 교칙은 너무 억압적이고 답답하고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그 교칙을 개정할 수 있는 각 절차들이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서 좀 이 교칙은 비합리적이다,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개정을 하시면 좋아요. 특히 학기 초에 가정통신문 같은 거 통해서 혹시 우리 학교 교칙 좀 개정하고 싶으신 거 있나요? 설문조사를 받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도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거나 학생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넣는다든가 다양한 민주적 절차가 있으니 교칙 위반해서 무책임한 학생으로 찍히지 마시고 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모범적인 아주 민주적인 학생으로 거듭나시길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에 들어가시면 크게 느끼게 될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수업 시간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씩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배워야 될 과목 수도 늘어났고요. 배워야 될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한 교시당 수업 시간이 40분에서 45분으로, 그리고 평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4교시에서 6교시 생활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6교시에서 7교시 수업으로 하루 일과가 보통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전반적으로 다 길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수업 시간을 예전처럼 담임 선생님께서 혼자서 다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목별로 모든 선생님들이 다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선생님 수업은 딱 그 과목만 듣게 된다라는 게 변화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시면 더 긴 시간 동안 많은 선생님들을 과목별로 만나면서 그 선생님 스타일에 맞게 강의식 수업, 프로젝트 수업, 토론 수업 등등의 다채로운 수업 형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작을 하시면 제일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이 긴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수업 스타일별로 적응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겨울방학, 이번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이용해서 긴 수업 시간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자기만의 방법을 좀 개발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무지 수업 시간에 버티기가 너무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제일 좋은 건 해당 과목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거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수업을 잘 버티지 못하는데 저도 수업 잘 듣고 싶어요 하면서 상담을 하면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하면 수업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손길을 내밀어 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이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교실에서 생활하시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머무시는 교무실이 따로 있어요. 수업 교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무실 위치와 개수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성함은 무엇이고 이 선생님께서 어느 교무실에서 일을 하시는지, 생활을 하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질문이나 건의사항, 상담을 하러 갈 때 찾아가기가 수월하겠죠.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대뜸 큰 교무실 찾아와가지고 저희 영어쌤 좀 찾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 수가 많다 보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저 선생님은 무슨 과목 들어가시지, 무슨 반 들어가시지 외우지 않거든요. 그 정보는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미리 파악하신 다음에 혹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수업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 선생님과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선생님 저 중학교 생활 도무지 못 버틸 것 같은데요 하면서 울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좀 더 나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 교육적으로 바뀐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엔 없는 제도죠.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대부분 중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자유학년제 많이 낯설죠? 들어본 적이 없는 제도예요. 자, 이 제도 어떤 제도인지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자유학년제의 목적은 교과 수업 외에 다양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적성과 미래를 탐색하고 설계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그 속에서 발전해가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분석하고 진로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자유학년제는 학교와 교사, 학생, 심지어 지역사회까지 새로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한 학기라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수업을 통해 풀어갑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을 한번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교사의 눈빛과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교사 역시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꿈을, 교사의 마음을 함께 채워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학년제가 어떤 제도인지 느낌 살짝 오시나요? 지금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딱딱한 수업에서 벗어나서 꿈과 끼, 적성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체험, 실습 위주로 운영되는 이러한 수업 방식을 자유학년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딱딱한 수업에서 벗어나서 재미있게 흥미있게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게 수업을 듣기 때문에 조금 더 중학교 수업에 적응하시기에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자유학년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흔히 가장 스트레스 많이 겪는 100점 만점에 몇 점 하는 그런 시험제도 있죠. 이게 없어요. 평가 자체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나 선생님 이제 관찰하시고 기록하시는 것들은 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학년제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좀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서 다양한 공부법도 도전해보고 내 공부 방식은 이런 게 맞더라. 나는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는 게 나한테 어울리는구나 라는 걸 탐색하시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중학교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 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흔히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평가라는 게 또 초등학교 때랑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해요. 중학교는. 초등학교 때도 평가의 중요성은 당연히 존재했었겠지만 중학교는 그 중요성의 의미가 좀 더 많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실은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막 조금 나대고 엉망진창 생활하고 막 모든 과목에 빵점을 맞고 이렇다고 해도 중학교를 못 가진 않아요. 어떻게든 국가가 중학교는 여러분한테 보내지게끔 제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고등학교 갈 거야, 이 고등학교 갈 거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들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에 맞게 고등학교가 선발을 해서 가는데 이 선발 기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성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만큼 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데요. 과연 중학교에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이라고 불리는 학기 중간에 중간고사가 학기 말에 기말고사가 운영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정 시험 날짜를 잡아서 여러분들 오지선다. 그러니까 1, 2, 3, 4, 5번 중에 고르는 거 혹은 서술형이라고 해서 좀 긴 문장으로 글로써 작성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으로서 운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따라온지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평가 계획은 항상 학년 초에 선생님들의 협의를 통해서 매년 평가 형태가 바뀌어져서 결정이 되고요. 평가 형태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 기준을 꼭 살펴보시고요. 그 기준에 맞게 평가에 참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기준에 안 맞게 평가에 참여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이 부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 진학에 반영되는 것으로는 시험 점수가 다는 아니고요. 또 인성 영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봉사 시간, 출결을 포함한 좀 기타 다른 학교 생활과 관련된 영역을 또 평가 대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앞서 말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에 비해서는 평가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이 부분 역시 중요한 요인이고 특히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시면 내 성적이 고등학교 가기에 약간 간당간당한데? 요런 친구들이 이 인성 영역 평가 1, 2점 차이로 또 당락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잘 참고하셔서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의 중요성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중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큰 고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성적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적에 대한, 성적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 조금 팁을 주려고 하는데요. 실제 많은 선배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담임 상담을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요? 하는 질문을 많이 던지고는 해요. 그렇지만 공부의 왕도, 그러니까 지름길이란 건 없는 거거든요.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팁, 수업 시간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성적 올릴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겁니다. 수업 시간에 충실한 게 뭐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수업 준비물을 여러분 잘 챙기셔야겠죠. 아마 첫 수업 시간 되면 각 선생님들별로 교과서, 필기구, 노트, 파일,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내 수업 시간에 이런 준비물이 필요해 하고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 과목 특성에 맞게 준비물을 준비하시면 좋겠는데요. 참고로 수업 준비물은 전쟁 시에 무기에 비유되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없으면 뭔가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과서가 없으면 읽을 자료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필기구가 없으면 메모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참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준비물을 잘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요즘 날이 가면 갈수록 수업 스타일이 교사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떠드는,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혼자 지시하시는 이런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나가는 수업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앞서 언급했었던 토론 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 그러니까 글쓰기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수업들인데요. 여기서 물론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뭔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도 던지고 내가 먼저 발표도 해보고 글짓기 쓰면 남들보다 더 길고 많이 막 준비해서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아가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수업에 대한 재미, 흥미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에 적응하기도 훨씬 더 좋겠죠. 특히 이 두 번째 요인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하더라도 가끔 아직은 내가 적응을 잘 못해서 당장에 나에게 어울리는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해서 성적이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성적이 좀 낮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 보면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더 이쁘게 적어준다든가 좀 수행평가, 최소한 태도평가 같은 거가 있으면 거기서 1점이라도 더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쓰시게 돼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건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다 다르게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게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제를 제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잘 제출을 하셔야지 이제 선생님에게 좋은 학생 이미지로 남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 과제는 대부분 수행평가와 관련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수업 내용, 예습, 복습을 시켜주는 것들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제만 성실히 잘 수행을 하셔도 시험 기간에 막 밤샘 공부를 하는 벼락치기 같은 스타일은 필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수행평가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때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과제는 날짜에 맞춰서 자기가 계획표에 작성을 해서 우선순위를 세워서 거기에 맞게 제출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적극적인 수업 태도와 이러한 성실한 과제 제출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모범적인 좋은 학생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거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선생님 그런 거 말고 성적 당장 올리려면 학원을 다녀야 될까요? 과외를 받아야 될까요? 하면서 사교육에 관한 문의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건네는 대답이 사교육이 꼭 필요할까?
저는 보통 노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보통 선행 중심의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 선행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당장 수업에 대한 재미가 떨어지는 좀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진짜 많은 학생들한테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학원 숙제가 많아요. 과외 선생님이 숙제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이 숙제를 한다고 수업 시간에 숙제를 풀고 있어요. 혹은 정작 학교 과제는 밀어놓고 학원 숙제하느라 바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작 원래 해야 될 학교 수업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원이 더 우선순위에 오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성적을 올리는 제일 중요한 요건은 수업에 충실하기거든요. 수업에 충실하지 않은데 사교육을 아무리 받아봤자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싶은 친구들이 가끔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가끔 거기에서 따라가기가 버거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 혼자서는 내가 좀 수동적이고 귀차니즘이 심해가지고 도무지 공부를 혼자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의 도움을 조금 받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학교 교육만으로는 내가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때, 나 혼자서는 공부법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사교육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항상 사교육을 받을 때는 우선순위는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학원은 2순위여야 된다는 점, 이 점을 좀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 속에서 사교육을 받으셨을 때 성적이 오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학원이나 과외쌤을 의존하게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사람이 평생 학원에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내 스스로 공부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학원에 비중을 두다가도 점점 나 혼자 공부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EBS 영상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식들이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앞서 선생님이 상담에 두 가지로 많이 들어오는 게 하나가 성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나머지 하나 상담으로 많이 들어오는 고민거리는 뭘까요? 네, 진로 진학 계획입니다. 중학교가 아까 앞서 자유학년제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진로,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걸 위해서 중학교는 현재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꿈과 끼, 적성, 나의 진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학년제 나중에 프로그램 선택하시는 기회가 올 텐데 이 프로그램을 고르실 때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스타일 있죠. 내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고르시는 건 좋지 않고요. 정말 내가 평상시 흥미있던 분야가 뭐였더라? 내가 요건 좀 재밌어 보일 것 같은데 이건 처음 듣는데 이게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이런 기준을 두고 프로그램을 고르셔야 좀 더 자신의 진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유학년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학교에 올라오시면 진로라는 교과가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진로 교과에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가 어울릴지 진로 테스트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직업 정보들을 제공하기도 해요. 또한 여기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인터넷에 보시면 꿈길이나 커리어넷 이런 종류의 사이트들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것들 좀 활용을 하셔서 자신의 좀 직업 정보를 탐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진로 교과가 있는 만큼 진로 전문의 상담 선생님도 학교에 상주하고 계시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데 좀 힘들더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선생님께 상담을 하면서 도움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꿈의 방향이 정해졌다 이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이제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교육과정 특성에 맞춰서 고등학교별로 배우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고등학교는요, 세 종류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특수목적 고등학교, 흔히 특목고라고 많이 부르고요. 두 번째가 인문계 고등학교, 흔히 인문계고라고 많이 부르고요. 마지막이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고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 세 종류로 많이 구분이 되는데 각 학교별로 약간씩 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이 세 종류의 학교가 울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표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숫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게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중학교 학생 중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인문계고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학교에서 안내되는 진학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인문계고에 맞춰져 있어요. 예컨대 학년별로 봉사 시간에 몇 시간 채우면 좋아. 혹은 출결은 요렇게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어. 요런 것들이 전부 인문계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혹여 내가 특목고나 특성화고 혹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희망한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무작정 믿으시기보다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정보, 각 선발 기준들을 확인하신 후에 거기에 맞춰서 진학 준비를 하시면 좋고요. 나 혼자 정보 찾기가 힘들다. 당연히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청에서 울산시 교육청 진학정보센터라고 하는 이런 기관과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소 나가는 거 보이나요? 이 주소에 들어가시면 역시 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목고 같은 경우엔 요구하는 좀 선발 기준이 까다로운 것들이 많아서요. 1학년 때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반적인 중학교 생활의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조언을 넣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2020년 전 세계인의 삶을 바꿨죠.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중학교 역시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모습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미 맛보기 해보셨겠지만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컴퓨터, 핸드폰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집에서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요. 중학교는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다 다르게 계시기 때문에 역시 이 영상도 과목별 선생님들이 각각 자기 스타일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표에 맞춰서 이 수업을 골라서 잘 찾아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업 스타일은 당연히 선생님들마다 쌍방향, 즉 주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화상 채팅으로 수업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선생님이 보기에 대체적으로 중학교는 아직까지는 선생님들 온라인,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촬영을 하셔가지고 영상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리시는 경우 혹은 과제형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들이 집에서 듣는다고 그냥 흘러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평가 역시 모두 반영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적으로 시간표에 맞춰 온라인 수업을 꾸준하게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이걸 제대로 듣지 않으시면 나중에 등교 수업을 시작을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도 많이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등교 수업을 시작해도 학교 모습이 예전과 달라요.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여가 시간과 점심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왁자지껄한 시끄러운 시간이죠. 이 시간이 원래는 이렇게 시끌벅적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비말 감염이라는 특징 때문에 다들 아시다시피 거리 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최근에는 쉬는 시간,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만큼 시끌벅적한 학교가 아닌 조용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점심시간에도 다들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밥 먹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뛰나가서 축구도 좀 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된 좌석에서 차단막 같은 거 두고 거기 앉아서 조용하게 식사를 한 다음에 교실에 들어가서 조용히 대기를 하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는 이런 식의 풍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데요. 선생님도 이거 지도할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이게 학교가 아닌데 하면서. 그런데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침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진학하셔도 이 방침만큼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19를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온라인 수업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온라인 수업이 점차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2021학년도에도 현재 아직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 보니 이 온라인 수업 비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온라인 수업을 계획적으로 꾸준하게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 있다고 막 빈둥빈둥거리고 늦잠 자다가 뒤늦게 수업을 들으시기보다는 딱 학교 일과랑 비슷하게 운영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면 많은 학생들이 쌤 그거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나도 그게 너무 공감이 가. 왜냐면 이건 어른도 하기 힘들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이 지키기가 굉장히 버거울 것 같은데요. 이때 여기서 추천드리는 팁이, 여러분 이제 1학년이니까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잖아요. SNS에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내가 공부 자료를 공유한다기보다는 그냥 생활 패턴 스터디인 거죠. 이게 이제 어른들은 많이 쓰는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으로 서로 일어났니? 하고 이제 같이 카톡방에 대화 좀 나누고,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 하면서 이제 카톡에서 하면 이제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듣고 정해진 시간만큼 수업을 듣고 나면 다 들었니? 하고 또 카톡방에서 다 같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도 같이 정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그때 수다 타임도 좀 가지고, 수업 다 듣고 나면 자기가 정리한 수업 자료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방에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내가 들었던 수업 내용 중에 놓쳤던 게 이런 게 있구나.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하면서 돌림 자료도 만들어 보고, 이런 것들이 친구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 방법을 쓰시다 보면 이게 좀 안 좋은 단점이, 실제 이 온라인 수업 시작하면서 핸드폰, 컴퓨터 중독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이 방법을 추천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미 중독 언급을 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맞게 핸드폰, 컴퓨터를 활용하시면서 이 중독의 함정에 걸리시지 않기를 좀 기원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 사이버상으로 대화, 소통이 늘어나게 되면서 요새 사이버 학교폭력 문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버 학교폭력이 진짜 무시무시한 게, 선생님이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 되게 좋아하는 명대사인데요. 인터넷에선 잊힐 권리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나도 모르게 뱉었던 말도 안 되는 좀 폭력적인 비매너적인 발언 하나가 기록으로 남아서 평생을 가는 거예요. 그만큼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 시간도 더 길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한 가해자 입장에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자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처벌 수위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SNS상에서 소통을 하실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존중, 이런 것들을 항상 인식하시고 매너 있는 온라인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각 4가지 주제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슬기로운 중학생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제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중학생활 진행을 맡은 교사 이예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